안녕하십니까. CO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드디어 자녀 1억 증여 세금 0원 확정 발표 직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7월 말에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방송했던 게 자녀 1억 증여 세금 0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죠. 그게 계속 의안이 계속 떠돌고 있다가 드디어 올해 7월 말 내년도 세법 개정 발표에서 아마 있을 예정으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억까지 증여를 해야 되는지, 증여 공제의 문제점이 뭔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여 공제의 문제점은 일단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지만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 기준으로 증여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있죠.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이 됐던 2천만 원이 됐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가 세금을 걷던가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죠. 네, 봐주는 금액이 더 큰 겁니다. 보통은 세무조사나 아니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 2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2억 이하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 이자를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보통 2억 언저리까지 다 활용을 하시죠. 그럼 이 증여 공제는 누굴 위한 것이냐? 과연 받는 사람이 이득이냐? 주는 사람이 이득이냐? 당연히 첫 번째는 받는 사람이 이득이겠죠. 그리고 부자 아빠들은 주는 입장에서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는 또 말들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반 월급을 받고 크게 자산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도 사실 증여하기가 쉽지 않죠. 5천만 원도 증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베이비붐 시대에는 집을 사셨을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서 자산을 쌓아왔겠죠. 그런데 현금 5천만 원 혹은 부동산 5천, 1억, 2억 이런 것들을 쉽게 증여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런 증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 굉장히 헛다리를 짚고 있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자녀는 증여세 공제를 더 해준다? 네, 연합뉴스 기사고요.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에 증여해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해주는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굉장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즘 비혼주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연끌을 해서 자녀한테 해주는 금액이 1억에서 2억 사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서 보통 우리가 2억을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보태준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 5천만 원 공제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죠. 보통 선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 그리고 5천만 원 분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1억 5천까지는 증여세를 공제를 해주자. 단 결혼할 때. 그러면 여기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냥 자녀들이 뭐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결혼을 예전에 했거나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상 증여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의안이 계속 떠들었었냐면 1년 전 방송했던 자료입니다.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존 공제에서 성년은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미성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의안이 계속 나왔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또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저출산 문제?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죠. 이 문제 때문에 과연 증여 공제를 확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비혼주의의 확산? 요즘 MZ세대들은 그냥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취미생활 할 거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증여 공제 확장을 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증여공제 한도 확대는 부자 감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들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서민 죽이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 공제가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다가 자녀에게 주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5천만 원 주고 또 5천만 원 더 주려면 무조건 신고하고 나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진짜 이유는 세수 확보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국간이 바닥났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세수 확보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을 해 봤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게 세금을 걷는데 더 유리한가? 그러면 이런 거죠. 1억까지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좀 더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분들이 그 1억 원을 받고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보통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당연히 취등록세도 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세금이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세금을 어떻게든지 많이 걷겠다. 물론 증여공제까지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좋은 거예요.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공제 확정이 될까? 자, 제가 이 방송이 성지순례 방송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왔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된다. 이유는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무조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무조건 확정이 된다. 확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방금 전에 세수 확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요즘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 승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무언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할 겁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세무조사 대비하십시오. 이 방송 반드시 성지순례 방송이 될 겁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증여공제 이번엔 분명히 확정을 해줍니다. 최소 1억입니다. 최소 1억에 대해서 계속 의안이 나왔었고 지금 여론에서는 5억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5억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한간에서는 결혼할 때 2억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부자들 말고 그냥 우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2억, 여자 2억 이렇게 하면 한 4억 정도가 모아지죠. 그럼 이 4억을 가지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아주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일반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저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라고 지금 의안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확정이 된다. 7월 말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공제 확정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좀 오픈을 할까 했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공제는 양날의 검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향되는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이라 봤을 때 세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모두 다 장부 잘 맞춰 놓으시고요. 바르게, 정확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우리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주총 서류들, 뭐 급여 계약서, 상여 계약서, 배당 서류, 뭐 이런 것들, 특히 정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구비해 놓으셔야지만 조사를 받으실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3년 정도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에서는 지금 완전히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증여공제는 좋은 거다라고 봤을 때 안 좋은 것들은 숨기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좋은 이제 대표님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좋은 거를 한 번만 딱 얘기하고 숨기죠. 그리고 안 좋은 거,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유리한 그런 법들을 잘 찾아서 전략을 잘 짜서 절세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컨설턴트 분들이 하시는 업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구비하셔야 할 것들은 모두 다 구비를 해 놓으셔야 하고 올해 2023년, 2024년 특허 관련된 부분들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예상입니다. 뭐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법 개정 통상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과거부터 보통 이제 8월 말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8월 중순, 그 다음에 8월 초,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7월 말까지 왔어요.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한 3년 동안은 상법에 대한 내용이나 세법에 대한 내용이나 엄청나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지만 지금 내년에 발표될 거를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 증여 공제 한도 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이 있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발표를 하고 12월에 개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확정, 그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시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2억까지는 혜택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1억까지는 증여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까지는 확정이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월 말이 되려면 이제 20일 남았죠. 그러면 개정 발표 후에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때 방송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 알림 눌러주셔야 되겠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오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